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성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참 재미있는 게 한쪽에서는 글로벌 성장 스토리를 막 써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을 들여다보면 재무적으로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대박의 기회일지 아니면 쪽박의 함정일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분식집이나 집에서 정말 흔하게 먹던 이 맛살, 바로 크렘이잖아요.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맛살이 글쎄 유럽 시장에서 무려 460%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46%가 아니라 460%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크레미가 어떻게 세계를 홀렸는지 그 성장 스토리를 보고요. 그 다음엔 이 회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부채랑 지배구조 문제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거쳐서 마지막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종 결론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세계로 뻗어나간 크레미입니다. 사실 한성기업 하면 그냥 원양어선 띄우는 회사 이 정도로만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확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한성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무조건 이 수직 계열화라고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직접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부터 공장에서 우리가 아는 그 크레미로 만드는 것까지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중간에 끼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가가 확 줄고 품질 관리도 자기들 맘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성기업의 진짜 힘입니다. 자, 매출 비중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당연히 크레미 같은 수산 가공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원래 잘하던 원양어업도 30%나 되고 심지어 육가공 사업도 꽤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아주 잘 구축해놨다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왜 이 주식에 열광하는지 그 상승론의 근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탄탄한 사업 구조가 어떻게 엄청난 성장 엔진으로 불붙게 되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자,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460.36%. 와,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폭발입니다, 폭발.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유럽 수출 성장률이 이래요. 믿어지시나요?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이 그냥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엔 몇 가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탔고요. 둘째, 유럽 사람들이 고단백 저지방 건강식품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 크레미가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었던 거죠. 거기다 중국 시장 점유율은 이미 거의 50%에 육박해요. 이건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판이 깔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당장 사야겠다 싶으시죠? 근데 잠깐만요.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 뒤에 숨겨진 아주 어두운 그림자, 바로 부채와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왼쪽 막대기, 매출은 3천억이 넘는데 오른쪽 막대기, 그러니까 회사에 진짜로 남는 돈인 순이익은 거의 보이지도 않죠. 28억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장사는 잘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럼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라진 돈의 횡방,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51.1%. 이게 뭐냐면 부채 비율인데요. 보통 200%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빨간불이 켜지거든요. 근데 여긴 그걸 훌쩍 넘었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내 돈 100만 원 가지고 장사하는데 은행 빚이 251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회사가 빚더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일단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70억 원이에요. 영업이익 대부분이 그냥 이자로 나가는 거죠. 이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당연히 회사에 돈이 쌓일 리가 없고요.
유보율 보세요. 68%밖에 안 됩니다. 비상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러니 갑자기 무슨 위기라도 터지면 버텨낼 체력이 없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신호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재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무서운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너 리스크인데요. 한 분석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 회사의 주가를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이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인 문제죠. 자, 상황이 딱 정리되시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재무 상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시장의 속마음이 담긴 차트입니다. 차트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차트를 딱 보면 중요한 가격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래로는 4,800원에서 5,000원,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되는 최후의 방어선,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고요. 위로는 7,300원에서 7,500원, 여기는 매물대가 쌓여 있어서 돌파하기가 정말 힘든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지금 주가는 딱 이 사이에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한성기업의 눈부신 성장성과 아슬아슬한 위험성,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드디어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이것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함정일까요? 결국 한성기업 투자는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K푸드 열풍을 등에 업은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요. 회사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재무 리스크와 오너 리스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죠. 이렇게 성장과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전문가들의 결론은 대부분 중립 또는 보유 의견입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지금 당장 사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고요? 회사가 말로만 말고 실제로 부채를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걸 숫자로 증명해낼 때까지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은 여러분께 던지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제품과 성장 스토리를 가졌지만 재무제표는 엉망인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화려한 스토리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한 숫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철학에 달린 문제일 겁니다.